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혹시 어떨 때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나 역사, 문화 같은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언어인 우리말과 글을 더욱 뜻깊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녘의 하루를 보시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북의 재미난 표현들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북녘의 하루. 금요일은 한 주간 북녘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지난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4년이 되는 날이었죠.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북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경축 행사는 약 2시간 남짓 진행되었는데요. 북의 인민들이 기쁘게 자축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행사 첫 곡지에 불린 가수 김유경의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와 가수 정홍란이 부른 이 땅 이 하늘에서 보내드립니다. 해두선 초지에서 새길만 높이어 삼천만은 나섰다 삼천도 노래하라 이 날의 감격은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인민의 줄기천이 법전에 뭉치여 새나라 호부 노력으로 세웠다. 참없다
내 맑은 눈동자에 빗긴 전하는 내 생의 듣자욱을 새겨하는다. 희망을 꽃 피고도 꽃 피고도 여기서 꽃 피우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내 신년 붉은 기가 날리는 하늘 내 젊은 꽃이 피어 율례 맺은 땅 행복을 가꾸어도 가꾸어도 여기서 갖고 가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내 운명 밝은 태양 찬란한 하늘 내 한생 지켜갈 은혜로운 땅 목전을 다 바쳐서 너를 빛내리. 내 너를 빛내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내 맑은 눈동자에 빗긴 전하는 내 생의 듣자욱을 새겨하는다. 희망을 꽃 피고도 꽃 피고도 여기서 꽃 피우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이 하늘 이 땅에서 내 꿈을 꽃 피우리. 이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주체철, 주체 비난론, 주체 비료 등 많은 분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을 동원하고 있죠. 오늘은 북에서 하루가 멀다고 세워지는 새로운 건축물에 필요한 타일을 자체로 생산하게 된 그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네, 이름하여 천리마 타일인데요. 처음 타일 생산을 시도했을 때 외국 기술자들이 북에 있는 흙과 돌로는 절대 타일을 만들 수 없다고 머리를 저었다네요.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천리마 타일 공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우뚝 솟은 건축물들. 이 건축물들은 모두 우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리마 타일.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태어나던 과정은 곧 민족 자존의 정신으로 세계를 디디고 일떠서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 전 현대적인 타일 공장 건설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우리 타일 공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토종까지 친히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타일 분야에서는 전혀 생소하고 또 타일을 만든 경험도 없었습니다. 단지 미천이 있다면, 조국에서 필요하다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그 배짱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심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공장을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놓고 첨단 설비를 들여다가 이렇게 생산을 시작해봤지만 처음부터 잘 될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이게 다 그래도 타일 생산 연한도 오래고 제너라고 하는 이런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 자신 있게 접어들었던 그들이 저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던지는 뒷말이 우리의 자존심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돌과 흙으로는 절대로 그 질 좋은 타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돌과 흙마저 남의 것을 가져다 타일을 만들 바에야 그런 공장이 10배 개면 못하겠는가. 민족적 자존심이 100배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선의 타일이 태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대결전 속에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이 근육처럼 불끈해졌고 민족적 자존심이 핏방울처럼 한데 모여 무서운 정신적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주체가 선 공장,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 전망이 있는 청춘 공장, 명실공히 우리의 제부 조선의 공장.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안겨주신 감 높은 칭호였습니다. 천리마 정신으로 더 높이 비약하라. 잠시도 헛눈을 팔지 말라. 세계를 굽어보며 민족의 자존심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라. 이것은 두 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 지펴주신 민족 자주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도 이들은 세계와 도전하며 우리의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민족 자존의 정신력만 강하면 그 어떤 극한점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이 주는 재부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신이 창조하는 재부는 무궁무진하다. 그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정신, 민족의 자존심을 화산처럼 분출시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었습니다.
비결은 민족적 자존심이었네요. 야, 너네 거로는 100번 해봐야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저라도 발끈해가지고 100번, 1000번 도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돌과 흙마저 수입해 만들 바엔 그런 공장이 수십 개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게 당시 그들의 고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타일이 붙어 있는 상태의 완성된 건물만 보다 보니까 타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거든요. 이 타일을 자체로 생산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타일을 생산할 때는 액화가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자체 기술이 없을 때는 전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에서는 이것을 자체 기술로 자신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원료를 통해서 생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원료라고 하면 혹시 무연탄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북에서 무진장하게 많다고 하는 그 무연탄이죠. 네. 무연탄이 발생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가스로 전환되면서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타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사실 주체철 생각났어요. 그것도 산소를 주입해서 뜨거운 열 만들었잖아요. 무연탄에서.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주체철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열을 많이 내야 되는 역천탄을 콕스라고 하죠. 네, 콕스. 예, 그것을 주입했는데 이 워낙 전량을 수입해야 되고 수송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것을 무연탄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무연탄은 역천탄만큼 열이 높지가 열이 않아요. 높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산소를 주입해서. 주입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체철 산소 열법에 의한 주체철 생산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네. 토론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에서 가장 흔하게 나는 무연탄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냈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 후리트라고 하는 그 수입에 의존하던 보조 원료가 있었어요. 후리트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이 비싼 데다가 전량 수입해야 되니까 수송도 원활치 않았고, 근데 이것도 또한 이 자체 생산 공정으로 수입을 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손바닥만한 타일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원료랑 기술이 필요한 거였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체로 만들어낸 천리마 타일 질은 좀 어땠을까요? 막상 만들었는데 뭐 잘 깨진다거나 디자인이 너무 떨어지면 도로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 타일이 마감 건재라고 하잖아요. 모든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외벽에 타일 같은 것이 예쁘지 않으면은 우중충해지잖아요. 그쵸. 모든 건물이. 그래서 이 타일을 외벽 타일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튼튼해야 되죠. 그쵸. 잘 깨지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천리마 타일에 대해서는 평이 아주 좋습니다. 튼튼하다 그러고요. 문양도 다양하고 예쁘게 잘 만든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 안 된다고 했던 외국 기술자들 좀 머쓱해졌겠는데요? 예, 이 타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논란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공장에서는 이제 바닥 타일만 만들 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외벽 타일까지 하나의 생산 공정에서 다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할 정도로 믿지 않았대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들의 기술과 원료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외벽 타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타일까지 한 번에 다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야, 그 외국 기술자들 손이 남아나질 않았겠네요. 조선 기술자들은 한번 한다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엄지척 한다네요. 이 자력갱생 역사를 보니까요. 천리마 타일이라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름은 대동강 타일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동강 타일 공장이 강선 땅에 있었어요. 강선 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뭐가? 천리마 운동의 시초, 강선제강소요. 맞습니다. 그 2014년도에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지도로 와가지고 이 강선이야말로 천리마의 고향 아니냐. 그래서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명명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대동강 타일 공장에서 천리마 타일 공장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 북은 전국적인 농촌 산림집 건설, 평양시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거기에 련포 온실농장처럼 대규모 공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죠.
그 건설 현장마다 천리마 타일들이 천리마 날개 타고 전달될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제목 잘 하길 바랍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단풍 구경이고, 단풍하면 생각나는 게 산이고, 산하면 생각나는 북녘의 이곳은 당연히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금강산.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금강산 폭포를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자연의 교향곡 소리 울립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은 1만 2천 봉우리와 계곡들, 그 계곡들마다 넘치는 폭포들과 명소들로 해서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 계절이 한창인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폭포 계절에는 우리 금강산에 20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폭포들 중에는 장마 때에만 폭포로 되는 계절 폭포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계절에는 그 어디에 가나 사계절 폭포와 계절 폭포를 비롯해서 각이한 모양의 각이한 특성을 가진 폭포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외금강에서 으뜸 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구룡면 구역에는 구룡폭포, 구룡면, 상팔담, 비봉폭포, 억류폭포, 억류담이 있습니다. 그는 금강산의 계곡미에서 폭포가 으뜸이라면 폭포들 가운데서 제일 가는 폭포는 구룡폭포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폭포가 우리 금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룡면 구역에 있는 구룡폭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룡폭포는 우리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걸작 이물이 합쳐져 흐르다가 바로 8개의 담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상팔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룡폭포의 높이는 73m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는 그 길이가 120m나 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폭포의 그 모습이 웅장하고 기세차서 우리 금강산 4대 명폭포 중에서도 제일 가는 폭포로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포수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가을이면 선명히 보이는 구룡면. 못의 깊이는 13m나 됩니다. 여기에는 먼 옛날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령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서 유래돼서 구룡폭포, 구룡면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구룡폭포의 위에는 상팔담이 있습니다. 마치 푸른 구슬을 끼워 넣은 것처럼 층층이 잇달려 놓여 있는 이 8개의 큰 선은 팔담입니다. 경치가 좋고 물이 맑아서 하늘에서 손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금강산 팔선녀 전설이 깃들어 있는 상팔담. 하늘 중촌에서 찰랑이는 이 푸른 서들을 구룡폭포의 웃골짜기에 있다 해서 상팔담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룡폭포의 동쪽에 세존봉이 있습니다. 세존봉의 중턱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는 비봉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구룡폭포, 시비폭포, 오경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폭포의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물 한 개로 변하여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는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펴고 긴 꼬리를 휘저으며 날아오르는 듯하다고 해서 비봉폭포로 부른다고 합니다. 무봉폭포는 가까이에 있는 비봉폭포와 서로 대조적으로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세전봉 줄기를 따라 외금강 입구 쪽으로 내려오느라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구슬이 돼서 흘러내린다고 하는 엉유동이 있습니다. 엉유동 걸작이에는 엉유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엉유담입니다. 여기는 내금강입니다. 내금강의 구성계곡에는 어경폭포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 4대 비용폭포의 하나인 어경폭포입니다. 어경폭포는 내금강 구성구역에 있는 이계단 폭포인데 그 폭포의 총 길이가 31m입니다. 옥녀봉과 영랑봉 사이에 흐르는 물이 합쳐져 흐른다고 해서 어경폭포라고 하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고 해서 일명 저양폭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경폭포는 주변의 울창한 수림과 좌를 잘 이루어서 폭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던 폭포수가 폭포벽에 생긴 졸그통 같은 털하게 거여 있다가 2단으로 눈가루를 날리듯이 퐁퐁 쏟아져 내리는 절경. 어경폭포의 바로 옆에는 이렇게 락상폭포가 있습니다. 이 락상폭포는 몇 단을 꺾어서 졸반 누운 자세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경폭포와 락상폭포는 서로 어울려서 웅장하고 장쾌한 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쾌한 폭포소리, 물소리, 가는 곳마다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는 폭포 계절의 금강산은 천하절승으로서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내뿜고 있었습니다. 금강산의 일만 경치, 그것은 우리 인민 누구나가 사랑하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제부입니다. 국력의 하루 방송 보다 보면요, 깜찍한 아이들의 무용 공연, 노래와 연주 공연 보시면서 감탄한 적 있으시죠? 어머, 어쩜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요. 그 실력의 비밀은 바로 교육에 있다는데요. 평양의 여러 유치원에서는 우리 노래와 춤, 악기, 연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 장단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력,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는 평양시 중구역 신양주 유치원입니다. 민속무용 교육을 잘해서 전국에 널리 소문이 난 이 유치원에서 꼬마 무용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우리 유치원의 자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민속무용이 전국적인 예술축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민속무용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중하게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민속무용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민족적인 감정에서 보고 대하게 되었고, 서로 돕고 이꾸는 협조 정신이 강해지게 되었으며, 또 모든 사물 현상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율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족무용 교육을 진행하면서 귀중하게 토득한 것은 천성적인 소질과 치밀을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1등한 우리 향미 어린이도 천성적 소질이 있고 머리가 참 좋은 어린이입니다. 부채춤은 어른들만 하던 춤인데 이번에 제가 처음 유치원 부문에서 우리 향미 어린이에게 부채춤을 배워줘서 이제 나갔댔는데 성과도 좋고 정말 반향도 좋습니다. 어린이에게 이제 부채 지는 방법과 함께 부채 폈다 넣었다는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부단한 숙련을 시켰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춤가락을 제가 배워주었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땐 사람들은 날 보고 꽃나비 같다고 합니다. 난 무용을 잘해서 아버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무용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민속 전통을 어린 마음들에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훌륭한 교육자들에 의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엔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서중히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시 덩대원구역 덩대원 인류치원의 성과는 어린이들과 학부형들,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귀중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녀재창을 형성하는 과정에 저도 몰랐던 우리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게 되었고, 또 귀중한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조선장단의 못과 맛, 그리고 굴림기교 형상이라든가, 또 대보름날에 우리 어린이들의 민속놀이 형상 장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귀중한 형상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형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앵무새식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그 큰 목소리와 그리고 개성적인 특성들을 제때 찾아서 적극 살려 꽃피워줄 수 있는 교육자적 안목이 곧 성과의 기본 열쇠라는 것을 똑똑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깃든 고마운 생각. 그것은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해바라기 학용품으로 고운 그림 그려가며 더욱 고만 갑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그림들에 담아가는 아이들의 밝고 밝은 모습은 이곳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착상의 나래를 펼쳐주었고, 해바라기 학용품을 소재로 해서 창작한 민속무용 해바라기 편고춤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형제산구역 서포 1유치원에는 지난 기간 민족악기 연주가 후비들을 잘 키워서 여러 차례 축전들에서 1등을 한 많은 자랑이 있습니다. 저는 악기 훈련에서도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용하였더니 정말 효과는 컸습니다. 그 튕기기에 대한 감각과 묘리를 알려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동심에 맞는 교육 방법은 큰 운을 냈습니다. 지난해에 쓴 제13차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의 경연 예능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 유치원의 리예은 어린입니다. 여기 평촌구역 봉학유치원의 자랑은 벽면에 반짝이는 사진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의 김선희 선생은 아주 이악하고 정열가입니다. 남달리 민족악기를 사랑하고 특히 가야금을 좋아합니다. 어려서 가야금 연주를 잘해서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고 수많은 가야금 연주가들을 훈련시켜서 상급학교에 보낸 자랑도 있습니다. 우리 소녀는 가야금을 정말 좋아합니다. 텔레비나 녹음기에서 가야금 소리만 나오면 너무 좋아서 어깨춤을 들썩이면서 춤을 추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 교육을 중시해온 이곳 교육자들의 노력은 귀중한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민요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흥취나는 민속무용을 추고 악기를 연주해도 구성지고 건드러진 우리의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명 요리사가 알려드리는 맛있는 이북 요리 시간입니다. 가을엔 꽃게가 제철이지요. 오늘은 꽃게를 활용한 꽃게즙 무침을 배워봅시다. 오늘은 꽃게즙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감으로서 우선 꽃게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절인 오이, 향긋하고 매운맛을 내는 양파, 삶은 닭알 한 알, 마요네즈,
약간의 소금을 준비합니다. 예로부터 꽃게는 꽃처럼 곱다고 해서 꽃게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꽃게 준무침을 만드는 데서 선도 좋은 꽃게를 골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꽃게가 선도가 좋다는 것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색이 선명하고 또 이렇게 두루 봤을 때 묵직하면서도 이 껍질이 단단하고 또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생생한 냄새가 나는 것이 선도가 좋은 꽃게입니다. 먼저 꽃게를 찌겠습니다. 이 꽃게는 딱지가 밑으로 가게 넣습니다. 쪄낸 꽃게를 손질하겠습니다. 절인 오이는 나박 모양으로 쏩니다. 생오이를 쓰면 물내가 나기 때문에 절인 오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이거 절인 오이와 똑같은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써야 합니다. 달걀은 흰자와 노란자를 갈라서 흰자에만 썰겠습니다. 이제 꽃게살에 절인 오이, 물기를 꼭 짠 양파, 달걀 흰자이, 마요네즈를 두고 고루 버무리겠습니다. 감칠맛이 강하면서도 고소한 꽃게 준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환자를 8년간 성심성의껏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과연 환자는 웃는 얼굴로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의사 림현단 씨 한번 만나보시죠. 그는 사진을 다 찢어버렸다. 이제는 없었던 것이다. 사진 속의 모습이. 2007년 1월 공장 당비서 동지는 꽃나이 19살에 인생을 포기한 그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림현단 과장 선생 앞에 섰다.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말을 해야 사회에서 의사가 통하죠. 또 눈도 감아야 될 땐 감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화상, 얼굴이 모든 기관이 복합적으로 화상된 환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희 경력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수술은 미용외과 분야에서의 첨단 수술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모색을 갖추게는 되었지만 본래의 모습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기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속상해서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님성미 그 19살 꽃나이 그 입을 좀 넓혀줘서 말을 했는데 또렁또렁한 그의 목소리가 무사히 양심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혈연의 정이 노동자 처녀에게 흘려들었다. 의사이기 전에 어머니, 언니가 된 의료 일꾼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은 의술의 한계에 도전에 나섰다. 한 번은 끝내 쓰러진 과장 선생님 앞에서 성미가 울며 말했다. 선생님, 전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아름다워야 해. (8 년) 만에 그는 사진을 다시 찍었다. 그는 계속 사진을 찍는다. 그에겐 조선인민군 군관인 남편과 귀여운 2 자식이 있다. 한 생을 바쳐 달가 열렬한 진정을 담아 그는 자식들의 이름을 보답이 중직이라고 달았다.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북의 소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던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의 정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고 한다지요. 그 말 그대로 인민들이 질 높은 삶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윤택함이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이 경제활동 못지않게 문화 정서 생활의 향유를 통한 행복 추구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웰빙은 교육, 의료, 체육을 포괄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레저 생활이지요. 레저 생활은 경제 활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가 시간을 이용,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식, 관광, 취미, 오락 등이 그것이지요. 북에서 레저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대는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80년대 후반부터 웰빙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레저 산업 영역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흐름이 북에서도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혹자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레저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양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전시용으로 만들고 일부가 연출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상류층 일부가 누리는 특혜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더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방송된 능라도를 비롯한
북의 다양한 레저 시설들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지금 북에는 수많은 공장마다 체육관, 수영장이 건설되고 거리와 마을마다 롤러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는 않아도 인민 생활 향상과 행복에 대한 고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각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닐런지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